이 대화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당비 횡령 및 유용 의혹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이명수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이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정치인들 간의 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에 대한 논란이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당시 여의도연구원의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를 조사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김 전 비서관이 이 내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30 세대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당 내부의 불투명한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한동훈 위원장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언급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총선 백서가 조정되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내부적으로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 내부에서도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서울이소리에서 보도한 정치 스캔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명수 기자와 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사이의 통화가 공개되며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보도된 점이 흥미롭네요. 이 사건은 상당한 주목을 받으며 시청률 또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내용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과 당무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스캔들은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내 권력 싸움이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에 드러나면서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인들이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이번 사건이 후보들의 전략과 당내 권력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대화의 맥락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와 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론조사 사용과 관련된 비판과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 전 비서관은 이를 기업의 횡령에 비유하면서 여론조사 자금을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이 조선일보 출신으로 한동훈과 가까운 인물로 묘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인사들이 대선주자로서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또한 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인물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사심을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폭로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0만 명에게 전달된 내용이라는 점은 이 사건이 상당히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이명수 기자 사이의 대화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네요. 대화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대권 주자로서의 인지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가 총선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래 총선 출마를 고려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대권 주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7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와 협력해 데이터를 공유하려 했다는 부분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폭로는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며, 향후 전당대회나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여파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서울이소리에서 보도한 정치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이명수 기자와 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사이의 통화 내용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보도되며 상당한 관심을 끌고 시청률 또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과 당무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스캔들은 보통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권 내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해당 사건이 당내 권력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정치인들이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 간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내 후보들의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전당대회 결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 대화는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음모를 암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과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특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를 겨냥한 다수의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군데 얘기했지 라는 대목은 당 내부와 대통령실 가까운 인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내 권력 다툼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가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당내 권력 구도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내부적으로 큰 파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죽이기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당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